텐트 리뷰하다 말고 비피하는 부자 캠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팡! 잘 나왔어. 그래. 안녕하세요, 부자 캠퍼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텐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TFS에서 나오는 요토 플러스 70D 제품입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홀라인에서 나오는 정품을 구매를 할까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입고 날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해외 직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도 저도 결제를 하고 한 석 달 만에 배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배송 받고도 지금 한 달 만에 들고 나와서 리뷰를 찍게 되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요새 밀리터리 세팅에 빠지다 보니까 아이보리 색상이나 탄 색상 제품들이 약간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네요. 일단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인기도 많고 핫해서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한번 펼쳐서 설치를 해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처음 개봉하는 거라 본체랑 이너 스킨이 이렇게 한꺼번에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대 2개가 들어있습니다. 폴대 같은 경우에는 DAC4를 사용하고 있고요. 팩도 DAC 팩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라인 여유분 4개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정품 그라운드 시트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맥 아웃도어에서 그라운드 시트를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설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본체 스킨 먼저 이렇게 펼쳐 주셔야 되고요. 원래라면 이너 텐트 방향 상관없이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너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너 부분 잘 보고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대 넣기 전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메인이 되는 팩 박는 곳에 2군데 먼저 팩을 설치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폴대를 넣을 겁니다. 그럼 이 요토 플러스의 스펙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게는 10.7kg입니다. 별메인 그라운드 시트 빼고 케이스랑 이너 텐트까지 모두 포함된 무게고요. 패킹 사이즈는 60×20cm입니다. 패킹 가방이 작은 편은 아닌데 전 오히려 가방이 널널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별매한 맥 아웃도어 그라운드 시트를 넣어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체 스킨은 70데니아 나일론 립스 탑 원단이고 실버 코팅도 되어 있어서 열이랑 자외선 차단율이 좋습니다. 내수압은 2000ml입니다. 이너 텐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은 200데니아 나일론 옥스포드 원단이고 내수압은 5000ml입니다. 폴대는 DAC 폴대를 사용하였고 팩도 역시 DAC 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팩 4개랑 폴대 2개만 넣으면 자립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엄청 간편한 텐트입니다. 터널형 치고도 폴대가 2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죽는 공간이 조금 생기는 대신에 설치는 엄청 간편한 텐트입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모두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달려갖고 이렇게 고정하면 열리고, 이 옆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면만 열면은 이렇게 메쉬 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메쉬만 치고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맥시도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진짜 항상 이런 거 접어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부부가 같이 다니거나 가족이 같이 다니면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거 말아 올릴 때 양옆에 잡고 말아 올릴 수 있다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리고요.
이렇게 전실 공간도 열리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 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뒤쪽 공간도 저기 지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열립니다. 여기도 지퍼가 달려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데이지 체인이 가로 방향으로 저 이너 앞에까지 두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게 낮아서 지나다니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버클로 빼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너가 지금은 이쪽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또 이너 거는 고리가 이쪽 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하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지퍼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 부분 지퍼는 이중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싹 다 열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만 열어서 이 밑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어서 문으로 만들어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놔두고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다 열면은 이렇게 말아서 여기 또 거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거는 고리에 걸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서서 생활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폴대가 두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면으로 각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생활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2명 정도 누워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다리를 이제 저 안쪽 변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누워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는 공간이 꽤 되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1년형부터는 이제 이너 텐트의 이쪽 옆면에도 이렇게 메쉬 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전면에도 메쉬가 적용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뒤쪽 면에도 이런 식으로 열어서 통풍을 하는 이렇게 메쉬 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전실 부분을 이제 업라이트 폴을 설치해서 타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저기 팩 고정해 놓은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또 텐트 모양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업라이트 폴 설치하기 전에 여기 가이드 줄을 팩을 박아서 먼저 고정을 해주는 게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편으로 텐션을 줘서 이제 저쪽 편으로 그 폴대가 넘어가지 않게끔 이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당겨서 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앞 전실 부분이 타프처럼 변신합니다. 자, 이렇게 업라이트 폴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업라이트 폴 설치해서 이제 양옆에 저 가오리 날개 같은 부분도 펼쳐서 팩다운을 하니까 완전 타프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이 텐트를 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따로 타프 설치 없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텐트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편하게 지내보려고 샀는데 여름 다 지나고 왔어요. 일단 뭐 가을에 사용하기도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고요. 저 부분까지 이렇게 열었을 때는 개방감이 엄청 좋은 텐트입니다. 이 앞부분을 업라이트 폴에서 설치도 가능하지만 저 옆부분도 업라이트 폴 설치를 하면은 그늘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총 길이는 6m 60이고 이 그 전실 공간 좌우 길이는 3m 25cm입니다. 그리고 전실 공간만 봤을 때는 4m 40cm에 이너가 2m 20cm고요. 스펙상 높이는 2m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키가 지금 175 정도 되는데 제가 섰을 때 이 정도 머리 공간이 나옵니다. 제일 정중앙에 섰을 때 이 정도 공간이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하면은 머리가 조금씩 다이네요. 그럼 이제 이 텐트의 장점, 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첫 번째, 설치가 편합니다. 원래 터널형 텐트 자체가 일반적인 리빙쉘 텐트들 중에서도 설치가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이 텐트 같은 경우에 폴대가 2개만 들어가는 극단적인 모양의 터널형 텐트다 보니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도 설치가 간편합니다. 팩 2개 받고 폴대 2개 넣은 다음에
스킨을 쭉 당겨서 반대편에도 팩을 2개 박아주면 기본 설치는 끝입니다. 장점 두 번째는 엄청난 개방감입니다. 요토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전실뿐만 아니라 이너 텐트 부분까지도 사이드가 개방되기 때문에 그늘만 확보된 곳이라며 이너 텐트 사이드까지 개방해서 한여름철에도 아주 시원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메인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전실 중앙 사이드 부분에는 메쉬 창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는 앞에 두 번째 장점의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되는데 업라이트 폴을 이용하며 전실 부분을 타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리빙쉘 텐트들도 업라이트 폴을 이용해서 입구문을 올려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실 입구의 사이드면까지도 업이 되기 때문에 양옆으로도 공간이 나와서 실제 타프 같은 느낌이 들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토 플러스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가격이 꽤 나가는 편입니다. 요새는 인기 있는 텐트들이 워낙 가격이 비싸지긴 하지만 이 텐트는 정가 자체가 184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하기라도 쉽냐? 그것도 아닙니다. 홀라인 정품은 품절된 지 오래고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도 예약으로 받아야 해서 까딱 잘못하면 저처럼 3달을 기다려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텐트를 여름에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여름 거의 끝물에 받아서 여름철에는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의 혜택을 느껴보질 못했네요. 단점 두 번째는 처음 장점으로 말씀드린 설치 편의성 때문에 폴대가 2개만 들어가는 극단적인 모양의 터널형 텐트다 보니 양끝으로 죽는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너 텐트 안이나 전실에 죽는 공간이 많아서 내부 생활할 때 불편한 게 단점 중 하나입니다. 단점 세 번째는 스커트가 없고 본체 스킨에는 중앙에만 메쉬창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 한여름철에 사용할 때 메쉬 쉘터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완전 극동계에도 스커트가 없음으로 인해 난방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올겨울 사용해보고 직접 느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요토 플러스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텐트이긴 하지만 그 가격만큼의 퀄리티는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단정된 건 아니지만 극동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3계절 사용 시에는 따로 타프 설치 없이 이 텐트 하나만 설치해서 사용해도 될 만큼 범용성이 좋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 텐트입니다. 특히 여름철 사용 시 텐트랑 타프를 따로 설치할 필요 없다는 게 저에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점이네요. 일단 오늘은 대충 이렇게 이제 설치하고 디테일한 부분 조금 살펴봤고요. 일단 설치도 너무 간편하고 이렇게 이제 타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점이 정말 좋은 텐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그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극동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한 가지 단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 요토 플러스 70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이것도 들고 한번 나가서 캠핑하면서 직접 사용해보고 이런저런 이제 장단점 있는 부분을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TFS 요토 플러스 70D 제품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괜찮은 제품으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